오늘은 이집트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 고대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이집트 역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까요? 이집트 그 파라오 시대죠. 가 면면이 펼쳐지다가 기원전 6천년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먹고 살고 남으니까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곤하면 문명이 발전하겠습니까?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농토에서 풍성한 양식이 수확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파라오 왕들이 장악하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먹이면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기독교와 이집트의 관계에도 상당히 뿌리가 깊다고 할까요? 우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집트에서 고센 지방이었는가요?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200년 갔다든가요? 400년.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핍박을 하면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탈출이 벌어졌다. 이게 BC 1500년경 얘기인데, 그 뒤에도 이제 BC 7세기경이었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정복을 펼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바빌론을 이겨야 된다, 이런 현실론자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번에 이집트하고 이렇게 흔들면 망한다. 망하는 건 정해졌지만 그래도 바빌론 쪽에 유화 정책을 써서 바빌론하고 평화 화친해야 된다. 이런 화친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화파와 주전파, 이집트와 함께 싸워보자 이런 주전파들이 결국은 득세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비참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그래서 거기에 곱틱 교회라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 일파가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언제 망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BC 4세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강력한 왕들이 일어나면은 먼저 먹고 싶어하는 데가 이집트였다. 왜요? 그만큼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뒤에도 여하튼 오스만 터키 쪽에 이슬람 쪽에서도 여하튼 세력이 강해지면서 먼저 먹는 게 이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는 동래북 신세로 간 거죠. 근데 여하튼 파라오 왕조가 종말을 고한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강력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알렉산더이 빨리 죽었습니다만 그 장군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집트 파라오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가 막 강력해지면서 로마에서 키케로 그 시저 카에자죠. 그러니까 막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는 이집트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집트를 먹었죠. 그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마지막 파라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파라오가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렉산더 장군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보호하에 있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시저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애도 낳고, 시저가 죽은 뒤에 안토니우스, 그 삼두 정치를 하던 안토니우스도 이집트로 도망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눈이 맞고 그러다가 둘이 함께 죽어버리는, 그러면서 완전히 로마화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화돼서 그게 AD 6세기까지 갔습니다. 6세기. 예. 6세기 동로마가 이제 1453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마호메드 이슬람이 그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그 완전히 이슬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지금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역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도 이집트의 역할, 위상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쪽에서 계속해서 북아프리카, 나아가서는 스페인 남부까지 점령하고 세력을 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22년 7세기에 이제 마호메트 이슬람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서 금방 로마, 동로마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서 이슬람 왕조가 그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가 이집트에서 서고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세의 그 아랍 역사, 이슬람 역사는 이 오스만 터키, 이 오스만 제국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10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1453년에 동로마 그 비잔틴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오스만 터키가 그 다음에 또 먹은 데가 이집트, 나름대로 이슬람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 상태를 1500년부터 오스만 터키가 이제 약화가 된 게 19세기에 1880년인가 그때부터 좀 약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가 약화되면서 영국 세력이 들어오고, 이제 영국이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정복을 식민화하는 그런 그 역사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1880년인가 와서 꼭두각시 왕을 세웠던가요?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너무 세게 강력히 반대하니까 완전 식민지 못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 전에 누구죠? 나폴레옹, 19세기 초에 나폴레옹도 막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면서 나도 로마 이런 흉내를 내서 와서 이집트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면 나폴레옹이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학자가 그 로제타 비석을 가지고 프랑스로 갔는데 그 로제타 비석에 그 이집트의 고대 문자, 서령 문자, 또 헬라 문자, 라틴어 이렇게 세 개가 써 있다던가요. 그거를 열심히 맞춰보니까 이 서령 문자의 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뭐 센 놈들이 나타나면, 유럽의 센 자들이 나타나면 이집트부터 먹었다. 중동에 센 자들이 나타나도 이집트를 먹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너무 살기 좋아도 이집트가 살기 좋거든요. 좀 군사력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전쟁에선 지고 그렇게 되는, 참 인간의 역사라는 게 묘한 겁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터키 지배를 한 300년 가까이 1500, 600, 700, 1800, 한 300년 넘게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 세력이 막 들어오고 오스만 터키가 약화되면서 영국의 반식민지 상태가 됐는데 1차 대전이 팡 터졌잖아요. 1차 대전 때 결국은 1차 대전의 세력이 빌헬름 1세 뭐 2세에게 하는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황제, 오스만 터키, 이쪽이 한쪽 동맹국을 이루고 나머지 연합국들이 싸워가지고 이제 독일의 제2제국이라고 하는 빌헬름 제국이 망하고, 프로이센 제국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망하고 오스만 터키가 망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망하긴 망했지만은 터키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거, 지금은 케말 파샤,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장군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오스만 티르크의 후예들이 이렇게 그냥 죽을 순 없다 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거기에 튀르키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의 오스만 터키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1차 대전 뒤에 영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을 영국이 세웠는데 튀르키예 혈통의 왕을 세웠더라고요. 파묵 1세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 부정 축제하고 엔조이 하는데 정신이 있지, 뭐 민족 나라 발전, 그건 뭐 결국 영국 사람들 식민 통치를 잘하려면 자기 말 잘 듣는 왕이 있어야 되니까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팍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은 이제 이태리, 독일, 일본이 주축국이 돼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한 건데,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또 이집트를 쳐들어왔어요. 이집트 동네 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집트가 혼란하고 그런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영국이 종주국적인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자꾸 부패한 왕 편을 들고 그럴 때 자유장교단,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 이게 무력이 없이 뭐가 이게 헤게모니가 바뀌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육사를 나온 그 장교들이 자유장교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파무크 1세 그 영국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 왕을 그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공화국을 세웠는데 그 이집트가 나름대로 지금 체제를 이룬 거죠. 그게 1950년대 자유장교단의 뭐랄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하나의 우두머리가 전두환이었듯이 그 자유장교단의 우두머리가 나세르였습니다. 나세르. 나세르가 한 15년인가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 당시에 냉전 시대, 콜드워 시대, 소련과 미국이 막 전 세계를 2차 대전에 양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 이 세 사람이 야 우리는 소련도 미국도 싫다, 우리 제3세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나세르가 그때 상당한 역할을 했죠. 여하튼 나세르는 이슬람 민족주의, 이슬람 사회주의 이런 거를 기치를 해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 같이 잘 살자 하면서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경제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세르 다음에 나세르하고 동창이었던 육사 동창이었던 사다트, 안와르 사다트가 10년을 또 잡았는데 10년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 첫째는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을 혼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야 사다트 최고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다트가 아주 외교에 능수능란한 사람인데, 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좋을 게 뭐냐. 시나이 반도도 뺏기고, 전 세계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사다트가 이걸 딱 간파해가지고, 미국에 줄을 내가지고, 평화협상을 시작해서, 이스라엘하고 막 국교를 서로 개통하고 평화 조약을 지미 카터 대통령 그때 돌아가셨던데 지미 카터 가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 아닙니까? 거기를 불러가지고 아나르 사다트 이스라엘의 맥인 수상하고 협정을 맞아가지고 야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한테 돌려준다. 서로 국교를 든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사다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다트하고 맥인 수상이 노벨 평화상 받았죠. 큰 역할을 한 지미 카터도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제 아나르 사다트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전체 아랍권 이슬람 세계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친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니까 야 이럴 수 있느냐. 아나르 사다트장은 온 이슬람의 적이다. 아랍의 적이다. 이래가지고 견제하고 제3세계 본부가 카이로에 있었다든가요. 아니 아랍 민족 연맹 본부 카이로에 있는 것도 막 쫓아내고 카이로에 있던 걸 튀니지로 옮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다트가 그야말로 강경 이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는데 이 자들이 언젠가 나를 암살하지 않겠느냐. 나는 암살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중 3중 경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암살당하더라고요. 10년 정권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다트의 당시에 부통령을 하는 무바라크라는 사람, 무바라크도 군인인데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4차 중동전쟁 할 때 뭐 사령관이었죠. 이런 무바라크가 사다트와 늘 함께 했었는데 이 사다트가 죽은 뒤에 이 무바라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려 30년 철권 통치를 했어요. 2010년에 쫓겨났던데,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완전히 그 30년 통치를 하는데, 그 결국은 2010년대에 그 자스민 혁명이라 해가지고 튀니지 리비아 이런 데에서 막 그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이슬람 민주주의가 펼쳐질 때에 이집트에서도 이거 30년 철권 통치하는 무바라크를 몰아내자 그 데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바라크가 쫓겨났죠. 그래서 재판도 받고 그랬는데 감옥도 한 2, 3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무바라크 편을 들어가지고 무죄 선고로 풀려나고 그렇더라고요. 그 자스민 혁명이 이제 의해서 민주주의 다수결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르시였는데, 무르시가 또 너무 지나치게 강경 이슬람 금욕주의 이런 걸 하고 강경파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니까 또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다시 또 군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르시는 한 1년 만인가 축출됐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인가 또 장군, 시시 장군인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 관련해서 이 이슬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까지 갔잖아요. 시리아의 독재자였던 알아사드를 무너뜨리자 하니까 알아사드가 절대 나는 안 물러간다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이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시리아 내전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럽으로 몰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유럽이 보수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난민들을 받아들인 기존 정권들 인도주의 자유 이런 정권들이 특히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다 말할 것 없이 시리아 난민 어마어마한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아이고 난민들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극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거 난민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여하튼 이 전반적으로 극우 보수화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난민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는 1950년부터 자유장교단 육사 나온 사람들이 50년 이후 지금까지 한 7, 80년 헤게모니를 쥐고 군부 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게 또 가능한 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이니 이 월드컵 열렸던 카타르 이런데 다 왕들이 통치합니다.
이란도 팔레비 왕이 1980년까지 왕정이었다가 지금 그 호메니 혁명에 의해서 이란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또 거의 뭐 독재 정권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슬람의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알라가 제일입니다. 알라요. 이슬람의 교리가 아주 독재적인 교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민도가 좀 낮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유, 인권, 민주화가 진행이 안 되고 전반적인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군사 독재 내지는 왕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할까요? 사람이 사는데 뭔가 할 얘기는 하면서 선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서 정권도 뒤집고 뭐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거 할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주 저도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민주화가 됐습니까? 겨우 노태우 뒤에 YS, DJ 그러면서 조금 민주화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또 비상계엄, 윤통이 비상계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50년 뒤로 빠꾸했다, 퇴보했다. 경제는 한 10년 뒤로 퇴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민도가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문제 절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제 윤통이 잘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윤통이 이준석을 내치고 안철수를 내칠 때 그리고 나서 자기 말 호락호락 했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부터 이거 맛이 갔다. 그러잖아도 당시만 해도 벌써 여소야대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국회가 상당히 강력한 기관이거든요. 삼권 분립하지 않습니까? 삼권 중에 한 축인 국회를 뭔가 이렇게 하려면 지지를 받으려면은 국회의원 총선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꼴통 보수 40, 꼴통 진보 40, 중간 중도층이 20이 있는데 그 20의 중도층이 건전한 중도층이어가지고 그 진보 보수도 아니고 여하튼 어느 쪽이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쪽에 표를 주겠다 이런 20%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이 20%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치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윤통은 20% 중도층은 생각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이나 안철수가 상당히 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뺄셈 정치를 갖고 하는데 이건 맛이 갔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 총선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했고 상대방 잘못한 거만 생각해가지고 비상계엄으로 해결을 그제 제주도 내려오면서 기사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윤통이 특수부 검사하면서 일망타진하는 걸 좋아하더니 반대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그게 요즘 시대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었습니다만 여하튼 빨리 전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다시 또 제대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